이번 시간에는 우리 UML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보게 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객체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패키지 다이어그램 해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각각의 이제 다이어그램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가 가지는 그 속성, 그리고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객체 다이어그램은 얘는 이제 객체 모델링에 이제 활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객체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의 클래스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물들, 객체들이 있겠죠. 그런 객체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 인스턴스들을 특정 시점에 객체와 객체 사이에 그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 객체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럼버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에서 우리 객체 모델링에 활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객체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컴포넌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컴포넌트라는 거는 문서가 됐든 소스코드가 됐든 파일이 됐든 라이브러리가 됐든 이런 모듈화된 자원을 보고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죠. 그 함수들을 찾을 때 우리가 함수 이름으로 찾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찾아요. 해서 무슨 수학 삼각 함수다, 통계 함수다, 텍스트 함수다, 정보 함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그룹별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그룹화해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이런 단위를 보고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줄 한 줄 사용자들이 직접 전부 다 코딩을 해서 직접 전부 다 코드로 전부 다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 거야. 그럼 부품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품 회사에 얘기해서 전화해서 어떤 부품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그것처럼 뭐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겠다. 그럼 덧셈 하는 기능을 가지고 오고 뺄셈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오고 곱하기 하는 기능을 가지고 오고 그런 기능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립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현 단계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얘는 이제 실제로 구현 모듈인 컴포넌트, 각각의 컴포넌트 간의 그 관계가 됐든 컴포넌트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이요. 배치 다이어그램은 결과물이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컴포넌트가 됐든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의 이제 위치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이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가 요즘에 워낙 넓기 때문에 놀이터가 어디 있다, 경로당은 어디 있다, 관리소는 어디 있다 하고 배치도가 있죠. 그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얘도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구현하는 그 단계에서 사용되는 게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클래스가 됐든 컴포넌트가 됐든 그런 복합 구조를 갖는 경우에 그 내부 구조를 표현해 주는 게 우리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유스 케이스나 클래스 등의 모델 요소들을 그룹화해 놓은 그런 패키지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패키지 다이어그램이요. 해서 각각 다이어그램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종류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위치를 우리가 뭘 한다? 배치하더라. 그리고 복합 구조를 갖는다. 그 내부 구조를 표현한다. 그럼 복합체 구조. 그 다음에 패키지. 여기에 패키지라는 말이 들어가죠. 모델 요소들을 그룹화해서 패키지들의 관계를 이제 표현한다.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우리가 여행 갈 때도 보면 패키지 상품이 있죠. 패키지가 여러 개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룹화했다. 그런 말이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걸 봐도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러면은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클래스라는 말 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각각의 사물들, 개체들, 그리고 인스턴트 이런 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이제 표시한다. 그게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컴포넌트다 그러면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간의 관계,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그런 걸 이제 표현하더라.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갑니다. 해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ML 다이어그램 중에서 시스템 내 클래스의 정적 구조를 이제 표현하고 클래스와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의 이제 속성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다이어그램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구조적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적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죠. 자, 우리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객체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그리고 패키지 다이어그램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클래스의 정적 구조를 이제 표현해주고 클래스와 클래스의 속성 그 사이에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죠. 이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클래스에 속해 있는 그런 객체들, 인스턴스를 특정 시점에 이제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객체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죠. 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컴포넌트 간의 이제 관계나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다이어그램, 그러면 배치 다이어그램은 우리 결과물이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컴포넌트 같은 것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요소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요. 얘는 이제 복합 구조를 갖는 경우에 그 내부의 구조를 이제 표현할 때 쓰는 게 우리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러면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유스케이스나 클래스, 그런 모델 요소들을 그룹한 패키지의 관계를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에는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다이어그램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다이어그램 중에서 구조적 다이어그램을 모두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보게 되면 크게 2가지로 나눠지죠. 정적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구조적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동적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행위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크게 2가지가 있죠. 근데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보게 되면 종류가 6가지가 있고요. 행위 다이어그램에 보게 되면 종류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지금처럼 막 섞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놓고 이제 구조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거 모두 다 찾아라. 그거죠. 그때 이제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하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하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있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활동 다이어그램이다 해서 이 3가지는 우리 행위 다이어그램의 종류입니다. 해서 정답을 쓸 때 리을, 미음, 비읍, 시옷하고 이렇게 이제 4개 써주면 돼요.